자, 수학의 정석 17단원 순열과 조합의 개념 강의입니다. 영상은 총 3개로 나눠 찍을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순열에 대해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조합, 그리고 세 번째는 순열 조합에 대한 이제 기본 문제들 정석에 있는, 그렇게 이제 영상을 3개로 나누어 찍을 생각이에요. 영상이 좀 길면은 보기가 안 좋더라고. 이 단원에서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16단원에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했었죠. 사실 이건 중학교 과정의 복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개념을 배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의 수를 쓸 때 이 곱의 법칙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매번 그 곱하는 과정을 다 쓰기가 좀 힘들어서 이 곱의 법칙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계산 과정을 좀 간단히 기호화하겠다라는 것이 이 단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순열이라는 것과 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호는 배우겠지만 그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순열의 수와 NPR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NPR이라는 것은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석답게 이를테면 하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죠. 4개의 숫자 1, 2, 3, 4가 있고요. 이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자연수를 구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이걸 사전식 나열법으로 나열을 해보자 그랬는데, 이 사전식 나열법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그 가장 작은 수가 앞에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쓴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거, 그 다음 세 번째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쓰는 걸 사전식 나열법이라고 해요. 근데 얘가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수용도를 그리겠다는 건데, 아래처럼 사전식 나열법을 쓴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용도를 그릴 때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중에서 2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는 뭐 12라든가 31이라든가 24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걸 마구잡이로 쓰다 보면 당연히 중간에 빠뜨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걸 2번 쓰는 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맞추어서 우리가 나열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했네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1, 2, 3, 4라 그랬고요. 그래서 10의 자리를 1, 2, 3, 4를 썼습니다, 먼저. 그렇죠?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하여 그랬는데, 각각이라는 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모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 3, 4, 1, 3, 4, 1, 2, 4, 1, 2, 3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같은 수를 2번 쓸 수 없죠. 서로 다른 2개의 수를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1 다음에 올 수 있는 수는 2, 3, 4밖에 없고요. 2 다음에는 1, 3, 4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로 시작하는 게 3가지, 2로 시작하는 게 3가지, 3으로 시작하는 게 3가지, 4로 시작하는 게 3가지니까 결국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그래서 12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세히 보면 10의 자리가 1일 때도 3개이고 2일 때도 3개이고 3일 때도 3개이고 4일 때도 3개인데 이게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덧셈을 하는 것보다는 10의 자리가 4개인데 그 각각에 대해서 1의 자리는 다 3개씩 올 수 있으니까 그냥 4 곱하기 3은 10이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곱의 법칙을 사용을 한 거죠. 자, 비슷하게 만약에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해서 3자리 숫자를 만든다고 치면은 첫 번째에 올 수 있는 건 4가지, 두 번째는 3가지, 세 번째는 2가지에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렇게 해서 24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곱의 법칙에서는요, 뭔가에서 서로 다른 걸 몇 개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가 많이 이제 있습니다. 곱의 법칙을 쓸 때. 자, 그런데 이게 워낙 단순이니까 이걸 좀 간단히 기호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4 곱하기 3인데 이것을 우리는 4P2라고 쓸 거예요. 요 4는 P 앞에 쓰는 거고 좀 작습니다. 2도 마찬가지로 좀 작아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이걸 4P3이라고 쓰겠죠. 이걸 일반화한 게 NPR이라는 얘기고요. 이걸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일반화해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본 정석이라고 박스 쳐 있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숫자에서 2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해서 얻을 수 있는 두 자릿수를 구해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n개에서 r개를 택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요 r개도 사실은 서로 다른 r개입니다. 똑같은 걸 여러 번 뽑을 수 없어요. 아니 선생님, 똑같은 거 당연히 여러 번 못 뽑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배우게 되면
거기서는 같은 걸 여러 번 뽑는 걸 허용하는 경우도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 순열의 수,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기호로 NPR과 같이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NPR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는데, 자, 이거 보기 전에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 만약에 OP라면 뭐냐면 5개 중에서 2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그럼 첫 번째 나열할 수 있는 거 5개, 두 번째 4개니까 5 곱하기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6P3이라고 하면 이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첫 번째 6가지, 두 번째 5가지, 세 번째 4가지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겠죠. 좀 더 일반적으로 만약에 1부터 n까지 이렇게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r개를 택하여 나열한다고 하면 첫 번째 올 수 있는 수의 개수는 n개, 두 번째는 여기 들어온 거 빼고 n-1개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서로 다른 거니까 앞에 2개 빼고 n-2개가 올 거예요. 그래서 r개를 전부 다 나열해야 되니까 이걸 계속해서 곱해서 r번을 곱해야 되죠. 그럼 마지막에 뭐가 오냐면 이걸 n-r이라고 쓰면 안 돼. 첫 번째 게 n-1이라면 여기에 n-r이 오는 게 맞겠지만 첫 번째 게 n으로 시작했죠. n-1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n-2니까 여기는 n-r이 아니라 n-r까지 오기 바로 전까지 올 거예요. 즉 n-r보다는 1 큰 수가 올 겁니다. 그래서 n부터 n-r 플러스 1까지를 곱한 것이 바로 이 경우의 수고요. 이 총 곱해진 개수는 r개가 되겠죠.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겠다? NPR이라고 표현하겠다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끝이 n-r 플러스 1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걸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전체가 r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고 n-0부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 끝은 n-r이 아니라 n-r 더하기 1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해. 실제로 이 위에서도 보면 이 4라는 게 6P3에서 6에서 3을 뺀 게 아니라 거기다 1을 더한 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암기보단 이렇게 확인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쓰는 이 P라는 것은 영어로 쓰면 permutation이라는 것의 약자인데 순열이란 뜻이에요. 그냥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읽을 때도요 N permutation R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NPR이라고 읽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자, 지금 배운 내용 간단한 보기 문제 2개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기 1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일단 우리가 NPR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N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는 거? R번을 곱하는 거, 일씩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3P2라면은 3부터 시작해서 2개를 곱하는 뜻이니까 3 곱하기 2, 6이 될 거고요. 4P4는 뭐겠어요? 4부터 시작해서 1개씩 줄여가면서 4번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24가 되겠죠. 5P4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얼마가 되는 거야? 요거는 계산하면 120이 되네요. 그 다음에 6P3이라는 건 6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6, 5, 30에다가 4 곱하면 얘도 120이 되겠죠. 간단하죠. 뜻만 알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5개의 숫자가 있고요. 이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의 도입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순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곱의 법칙을 일반화해서 기호로 나타낸 것밖에 아니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꼭 기호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는데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할 거니까 첫 번째에는 1, 2, 3, 4, 5, 5개의 수가 올 수 있고요. 두 번째에는 처음에 온 거 빼고 나머지 4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올 수는 처음 2개를 빼고 3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60이 답인데요. 이걸 굳이 기호로 쓴다면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거니까 5P3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땐 이걸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호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순열의 기호 NPR을 알아봤고요. 새로운 기호를 한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요거 중학교 때 여러분들 봤을 수도 있어요. N 팩토리얼이라고 읽고요. N 다음에 느낌표를 딱 쓰면 됩니다. 요놈의 이제 뜻을 얘기할 건데 우리가 이 NPR이라는 것이 뭐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했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 n개 전체를 나열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n개 중에서 n개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보면 그게 이제 npn 될 거예요. 그럼 이건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n번을 곱하란 얘기니까 결국 n, n-1, n-2 땡땡땡에서 1까지 다시 말하면 1부터 n까지 수를 다 곱한 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n개 전체를 나열한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1부터 n까지를 모두 곱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기호로 n 팩토리얼가 쓸 거고요. n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n 느낌표라고 쓸 거고 읽을 때는 n 팩토리얼이라고 읽던가 아니면 n의 계승이라고 읽습니다. 이 계승이라는 건 계는 계단할 때 계자고요. 승이라는 건 곱할 승자예요. 한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우리가 얘를 부를 때는 계승이라는 말보다는 팩토리얼로 많이 불러요. 왠지는 모르겠어. 그냥 n 팩토리얼 이렇게 보통 부르는 게 거의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n 팩토리얼은 뭐다?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1씩 줄여가면서 전부 다 곱한 거다. 언제 쓴다? n개의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기 3번 볼게요. 4개의 숫자 1, 2, 3, 4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4개, 두 번째 3개, 세 번째 2개, 마지막 1개 이렇게 될 테니까 얼마? 4팩토리라고 쓸 수 있고 구하는 답은 24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n 팩토리얼 하고 그리고 앞에서 npr을 배웠습니다. 여기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성질을 정리할까 합니다. npr의 변형식과 0 팩토리얼, np0의 정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 이걸 이제 다르게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0 팩토리얼, 그리고 np0,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하는지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볼게요. 우리가 npr이라는 것은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n부터 시작해서 r번 곱한 것, 다시 말하면 n부터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것이죠. 자,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것들을 곱하면 되는데 실제로 계산할 게 아니라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기만 하려고 한다면 얘가 지금 문자 같은 게 있을 때는 이렇게 땡땡땡을 써야 되니까 굉장히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어요. 근데 잘 보면 지금 n, n-1, n-2, 1씩 줄어들어서 n-r 플러스 1까지 왔는데 얘보다 1 작은 수는 여기서 1 뺀 거니까 n-r이 될 거고요. 또 이거보다 1 작은 것은 n-r-1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 1까지 싹 곱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없는 걸 곱했으니까 이걸 다시 요놈이랑 똑같은 걸로 한번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럼 잘 보시면 이 분자의 경우에는 n부터 1까지 모두 곱한 거니까 n 팩토리얼이고요. 분모는 n-r부터 n-r-1 해서 1까지 곱한 거니까 여긴 n-r 팩토리얼이 붙어요. 즉 얘를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pr이라는 것은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7p3이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얘기야? 7 곱하기 6 곱하기 5, 7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한 건데 여기다가 431, 431 분모와 분자에다 곱해주면요. 이건 4팩토리얼 분의 7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 4팩토리얼이 다시 말하면 7 빼기 3팩토리얼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위의 공식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건 뭐냐면 이 r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r이 n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n개보다 큰 걸 뽑을 수는 없죠. 그래서 r은 항상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세 번째에 보니까 0 팩토리얼하고 np0이라는 걸 1이라고 어떻게 해놨어요? 정의를 해놨죠. 정의해놨다는 건 뭐 했다는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얘기인데 수학에서의 약속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0 팩토리얼이 1이고 np0이 1이라고 약속했다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세 개의 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뭐 우리가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 중에 한 개, 두 개, 세 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건 생각할 수 있죠. 3p1, 3p2, 3p3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중에서 0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4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자, 각각을 기호로 쓰면은 3p0과 3p4가 될 텐데요. 일단 3p0은 1이고
3P4는 0이라는 걸 먼저 쓰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왠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3개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4개를 선택해서 나열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이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4개를 선택해서 나열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 방법의 수가 없으니까 0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건 왜 1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냐면 0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라 그랬는데 자, 선생님이 이런 거야. 사탕 3개를 주고 네가 먹고 싶은 거 2개를 선택해. 그럼 좋다고 이제 2개를 선택하겠죠. 뭐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2일 수도 있고 2, 3일 수도 있고 1, 3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사탕 3개를 주면서 이 중에서 0개를 선택해 라고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지만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3개 중에 4개를 뽑는 건 불가능하지만 3개 중에 1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건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된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P형은 1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NP형이라는 게 1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0P형도 그럼 당연히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그러한 방법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NPN이라는 게 N팩토리얼과 같다고 했던 걸 기억할 거야. NPN이라는 게 N팩토리얼과 같다. 요게 있죠. 그죠? NPN은 N팩토리얼과 같다.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0P형이라는 건 0팩토리얼과 같아야 하거든? 그러니까 이 1을 뭘로? 우리는 0팩토리얼로 약속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의미상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N개 중에 0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는 하나도 고르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0팩토리얼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나열하라는 얘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된다. 그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의미상은 이러한데요. 이것을 조금 더 명백하게 식으로 한번 쓰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요. 뭔가 확장을 한다는 건 언제 쓰는 거냐면 어떻게 확장을 하냐면 기존의 규칙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NPR이라는 게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약속을 했죠. 그럼 이 규칙을 우리가 좀 깨지지 않도록 확장을 시켜보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다가 내가 아래다가 0을 대입해 볼게요. 아래다 0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NPN이 되고 우변은 N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런데 N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뭐예요? 당연히 1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아래다가 N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 N 대입했으니까 이게 0이에요. 그러면 아래 0 대입해서 NP0은 아래 N을 대입했으니까 NPN이지. 미쳤습니다, 선생님이. NPN은 0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라는 식을 얻어요. 이것은 이 식에다가 0과 N을 한번 대입해 본 거예요. 그런데 0과 N일 때도 이 식이 그대로 성립하려면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NP0은 1이라고 약속을 하는 게 이 식을 뒤에 R이 0일 때까지 만족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NPN이 뭐였어? NPN은 N 팩토리얼 자체였다는 걸 알고 있어 우리가. 그렇지? N개 중에 N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그럼 이게 N 팩토리얼이 돼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얘를 0 팩토리얼을 1로 약속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식을 만족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NP0을 1로 약속을 하고 0 팩토리얼을 얼마로? 1로 약속을 해야 이렇게 약속을 해야 기존의 관계식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좀 길게 될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좀 해줄게요. 여러분들 2의 0제곱을 얼마로 약속합니까? 0일까 1일까? 한 번도 안 곱한 걸. 얘가 1로 약속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2의 거듭제곱이라는 건 2의 1제곱은 2, 2의 제곱은 4, 2의 세제곱은 8 이런 식으로 몇 배씩 되는 거야. 계속해서 곱하기 2배가 되는 거지. 그럼 이 관계를 만족하려면 거꾸로 올 때는 나누기 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의 0제곱은 얘를 어떻게 한 거? 나누기 2분의 1, 아니 곱하기 2분의 1, 나누기 1 한 거니까 1로 약속을 해야 기존의 관계식이 만족이 되는 거죠.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기 4번 문제입니다. n 팩토리얼분의 np3 그리고 n 제곱 마이너스 n분의 n 팩토리얼을 간단히 하시오.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각각 간단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곱하기 아니고 그냥 쉼표예요.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npr이라는 것은 n부터 1씩 줄여가면서 r번 곱한 것. 그래서 끝에는 n-r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우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NP0, n개 중에서 0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는 1이고요. 그리고 0팩토리알도 1이라고 했는데 이 사실은 실제로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여기에 R에다가 0을 대입해서 식이 만족하게 하려면 1로 약속을 해야 한다.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고요. 0팩토리알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NPR을 이렇게 쓰는 건 언제 많이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어떤 식을 좀 문자로 되어 있는 걸 간단히 할 때는 얘를 풀어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좀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np3 나누기 n팩토리알은 일단 np3을 간단히 하면 n팩토리알 나누기 n-3팩토리알이요. 되겠죠? 그냥 외우지 말고 항상 생각을 하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유를. 그리고 이 n팩토리알 분해니까 곱하기 n팩토리알 분의 1.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은요. n-3팩토리알 분의 1이라고 간단히 됩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n팩토리알을 n제곱 마이너스 n으로 바꾼 건데요. 뭐를 인수분해하면 n 곱하기 n-1이 됩니다. 그런데 n팩토리알은 뭐예요? n부터 1까지 곱한 수죠. 그래서 여기 nn-1과 nn-를 없애주면 n-2부터 1까지의 곱이 되는데 그것은 n-2 팩토리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첫 번째 순열, 다시 말하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질들을 좀 알아보고 간단한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거예요. NPR의 정의 자체는 앞에서 보면 되는데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 암기할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